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고 다시 필요하더라도 그들은 없을 것이라며 유럽 동맹국들을 또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크고 엉망으로 운영된 그린란드를 기억하라고 대문자로만 글을 써서 게시했습니다. 지난 1월 군사 행동까지 거론하며 힘으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킨 겁니다. 백악관도 트럼프의 직접 발언이라며 나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They were tested and they failed. And I would add, it's quite sad that NATO turned their backs on the American people over the course of the last 6 weeks.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있는 유럽 내 미군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30개 기지에 배치된 약 8만 4천 명의 미군 가운데 상당수를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국가에서 우호적이었던 나라로 재배치한다는 겁니다. 기지 폐쇄도 검토 중인데 공군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거부한 스페인과 전쟁 개입을 거부한 독일이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급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Absolutely clear. He is clearly disappointed. But at the same time, I was also able to point to the fact that the large majority of European nations has been helpful with basing, with logistics, with overflights.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황이어서 주한 미군까지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각을 세워온 프랑스가 뉴욕에 보관 중이던 금 129톤을 모두 팔고 유럽에서 다시 사 파리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 1236톤을 미 연준 금고에 보관 중인 독일에서도 트럼프가 무슨 정책으로 유럽을 압박할지 모르니 금부터 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긴급 타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제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라며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탈퇴에 관해 자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중동 전쟁이 끝나도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동맹국들에게 참전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던 것처럼 유럽 국가들도 이번에 자동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다시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작동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가진 영국 해군은 사실 작전 수행 능력도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어제 SNS에선 영국을 향해 항공유가 부족하면 뒤늦게 용기를 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가져가라면서 불만을 쏟아냈고 또 프랑스를 지목해 미 공군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merica is simply in a position to defend Europe, but when we need the help of our allies, they're going to deny us basing rights and they're going to deny us overflight. 트럼프의 나토 탈퇴 발언 이후 영국 스타머 총리는 이제는 유럽이 서로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사태로 금이 갔던 대서양 나토 동맹 체제의 신뢰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더욱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파리입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유럽을 조롱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참전을 좀 해서 도와달라는데 아무도 나서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격에 직접 참여하기는커녕 공격하러 가는 미군 폭격기가 자신들 영공을 지나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스페인이 먼저 그랬고요.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이탈리아는 미 폭격기가 시칠리아 섬에 있는 자신들 공군 기지에 잠시 내려서 정비하고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사전에 요청하지도 않았고 비행기가 뜬 다음에서야 요청한 거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폴란드는 이 자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으로 좀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청을 또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전쟁 지원 협조 요청마저도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마저 시큰둥하니까 어차피 너희 영국 해군은 오래돼서 작전 투입도 못하는 그런 장난감 같은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는 등 기름이 필요하면 우리가 이란을 무력화시켜 놨으니까 뒤늦게 용기를 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가서 가져가라 라고 하는 등 이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불만 덩어리던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이제는 아예 탈퇴하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 비용 부담을 유럽이 지금보다 좀 훨씬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로 나토를 압박해왔는데 이젠 나토가 종이 호랑이 수준이라면서 그냥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토 탈퇴 이야기만 나와도 유럽에선 트럼프를 어르고 달래고 매달리고 매우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벌써 많이 잊혀졌지만 불과 2달 전에 그린란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갖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그 이유가 유럽이 그린란드 방어에 별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엔 그린란드 방어가 중요한데 나토 동맹국들이 그런 방어를 소홀히 하면 나토가 우리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나토 탈퇴론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유럽 전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제가 기자된 이후에 트럼프 때문에 그린란드 출장을 갈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 가봤더니 인구 2만 5천 명의 그린란드 수도 누크 중심가는 기자 반 현지인 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에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격하게 반응하던 유럽은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나토 방위비도 더 낼 거고 그린란드 방어도 더 열심히 할 거라면서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과거 이라크 침공할 당시만 해도 사전에 조율하고 다국적군을 꾸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반구도 없이 이를 저질러 놓고 나서 사후에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린란드 사태 때와 다른 몇 가지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이라크 전쟁 참전 교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2003년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 제거와 민주주의 확산을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유럽에서만 20개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영국은 5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6년간 투입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 정보는 틀린 것으로 드러났고 참전국들의 경제적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중동 전쟁은 들어가는 건 쉬울지 몰라도 출구를 찾아서 나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걸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이 임박했다는 이번에 미국의 정보를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 쉽게 참전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테러 위협입니다. 중동은 생각보다 유럽하고 가깝습니다. 게다가 중동 지역 난민과 이민자들이 수백만 명씩 유입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참전하지 않았는데도 지난달부터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친이란 단체가 저지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파리에서도 100만 원을 받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리 지점에서 수제 폭탄 테러를 저지르던 3명이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이런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나쁘지만 지금 유럽 내 이번 전쟁에 대한 여론은 훨씬 더 나쁩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파리 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들을 뽑는 큰 선거입니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내년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선거가 곧바로 대통령 선거로 영향이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출구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전쟁에 선뜻 참전하겠다고 손들기는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탈리아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그나마 유럽에서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사태 때 중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의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약간 의아했는데 이 결정 직전에 이탈리아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총리 신임과 직결된 사법개혁 투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부결됐습니다. 멜로니에게 정치적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가 이 부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와 절연하는 그런 결정을 선택한 겁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는데 유럽은 지금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느라 안보 부문 예산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접 예산 투입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쟁 지원금 나올 구멍을 찾다가 동결시킨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이 지원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저성장과 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유럽이 이 또 거대한 전쟁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유럽이 이젠 트럼프의 내성이 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마크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이 좀 느린 건 맞는데 누구처럼 변덕스럽지 않다고 비판을 할 정도입니다. 나토 탈퇴는 물론이고 관세 전쟁을 치르면서 트럼프의 변덕은 어차피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 등등으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동맹체제였던 나토 동맹이 깨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유럽은
참전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지만 서로 최종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